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자, 오늘 새벽 4시에 금리 발표를 했죠. 0.25를 올렸습니다. 저는 인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저희는 또 채널이 일반 채널 아니잖아요. 물론 경제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음모론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사실은, 약간 그런 정책이, 통화 정책이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거에 대한 오늘 판가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다른 경제 채널이랑 달리 저희는 또 다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성명서 발표 그리고 파월 연설에 대한 거는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실 거니까 저희는 다른 이제 해석으로 접근을 할게요. 저는 이번 정책을 보고 이거는 경제적인 목표가 아니고 정치적 목표구나. 내년에 정권 교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어떤 그런 예언 방송이 뭐 될 것 같은데, 뭐 나중에 가면은 뭐 한참 뒤의 일이지만, 1년이나 남았지만, 성지글이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파월 연설을 한 4시 반까지 보고 자는데 이게 데이터를 계속 보겠다. 근데 파월이 얘기하면서 물가가 오든지 위기가 오든지 물가가 내리든지 그래야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단 시사도 했어요. 시사도 했고 그리고 JP 모건에서도 중단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민주당 정권, 바이든 정권하고 반대로 가는 정책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0.25% 또 인상했다. 지금 금리가 이제 5.25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5.5%에서 5.25가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3개월짜리가 지금 5.25를 넘어갔어요. 5.25 넘어가서 그래서 주요 지금 발언들을 보면 지금 물가는 2%를 꼭 달성하겠다. 3%도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연설 굉장히 오래 했어요. 기자들 질문 받고 하느라고 막 거의 한 새벽 5시 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그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로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러니까 아니다. 무조건 2%대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물가가 아직 높고 고용이 너무 좋다. 이제 고용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지난번 저희가 영상에서 올렸는데 고용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파월이. 근데 고용이 너무 좋아서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앞뒤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위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그 은행이 지금 JP 모건이 인수를 했고, 지금 뒤에 가서 볼 거지만 또 은행 위기가 계속 올 겁니다. 왜냐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게 은행들이 매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은행 위기가 계속 오거든요. 뒤에 가서 알아볼게요. 은행 시스템 안전하다. 그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로 갈수록 이제 계속 기자들이 이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금리 뭐 앞으로의 중단이나 인하에 대해서 계속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파월이 사실 되게 돌려 말했어요. 그냥 물가 2% 달성하고 데이터를 보겠다. 데이터 위주로 움직이겠다. 계속 이렇게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이제 최고점에 왔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발언을 얻어냈습니다. 기자들이 얻어냈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오든지 물가가 내리든지 해야 인하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멘트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물가 2% 잡겠다는 명분이죠. 명분이고 이 데이터를 보겠다. 위기 오든지 물가 내리겠다. 이게 이제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고 싶을 때 조작해서 내릴 거야. 약간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최고점이 왔다. JP 모건이 얘기한 거 보니까 6월 달에는 중단할 것 같습니다. 6월 달 중단하면 9월 달에 내려요. 9월 달에 인하하니까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좀 아쉽고, 목적은 이거죠. 정치적인 목적. 지금 재무장관하고
저희가 지난 영상 때 지금 누가 금리 패권을 누가 가져가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화당 사람이잖아요, 파월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 왜냐면 지금 민주당하고 스탠스가 다릅니다. 금리 동결을 하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 무슨 서한을 보냈어요, 파월한테. 근데 지금 옐런이 또 6월 1일 부채 한도 도달한다. 이제 지금 5월 초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금리 올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은행 위기로 그 신용 경색이 되니까 신용 대출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인상 안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경제 위기가 옵니다. 뒤에 가서 알아볼 거예요. 위기 오면 경기 침체 빠지죠? 그럼 100% 정권 교체돼요. 왜냐면은 이게 내년에 만약에 금리를 올해 9월달 아니면은 내년에 뭐 12월이나 아니면 내년이에요. 아니면 내년인데 내년에 금리 인하 해가지고 정권이 지금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막 그런 뭐 하잖아요. 뭐 거의 준비 기간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지만 나머지 사실 6개월 동안은 선거 운동하느라고 사실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못해요. 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럼 6개월 안에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파산을 하면요. 이거 정책입니다. 정책. 어떤 그런 지구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정책이에요. 정책으로 누구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만약에 망했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우리나라도 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게 세금 체납 때문에 다 그런 건데 망하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망한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돈을 엄청 풀고 또 이렇게 해요. 금리 내리고. 그래서 저는 정권 내년에 바뀌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한 거 보고 이제 위기가 온다. 그 위기가 뭐냐? 총 지금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위기, 디폴트까지는 안 가겠죠. 지금 그 메카시가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려 보냈는데 이제 작년 수준으로 지출을 줄여라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싫다. 지출 못 줄인다. 줄일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사실 제일 지금 위기가 커요. 그 다음에 은행 파산. 요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위기랑 은행 파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왼쪽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이 기사인데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실리콘밸리 쪽이 굉장히 심한데 4천억이었던 건물이 800억까지 급매물이 나왔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거 얼마가 빠진 건지 3,200억이 빠진 거예요. 3,200억이. 와, 반토막 넘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그 전문가들이 상업용 부동산 붕괴돼서 이제 2008년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미노 파산이 우려된다. 그 다음에 지금 공실률이 최고랍니다. 공실률이 전체 13%래요. 2008년 금융위기 윗든다. 뭐 20% 넘는 수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10개 중에 2개가 공실이란 소리인데 참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재택근무 하는 사람들이랑 또 이제 온라인 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고를 막 하고 있잖아요. 해고를 하고 하니까 이제 사무실을 축소하는 거죠. 면적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은행 절반이 지금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팩웨스트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어제 50% 이상 지금 폭락했거든요. 주가가. 이러면은 매각을 해요. 이런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은행 매각 추진 중이라고 기사가 오늘 떴거든요. 오늘 떠서 참 이게 계속 이런 뱅크런 현상 계속 일어나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터져야 됩니다. 빨리 터져서 파산 신청하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위기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오든지 물가가 내리든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파월이. 그래서 위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물가가 2%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위기가 더 빨리 터질 거다. 그래서 다음 이제 일정을 보면은 일단은 다음 금리가 6월 15일 날 있거든요. 6월 15일 날 있는데 5월 달에는 내일, 이제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내일 실업률 발표 있습니다.
실업률이 4%에서 4.5까지 빨리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서비스 쪽, 서비스 업종에서 계속 이제 그 소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계속 있는 거죠. 구인 건수가 이제 있는 건데, 일단 그런 반도체 업계에서는 계속 해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물가가 발표합니다. 과연 4%대로 내려올지, 4%대로 내려올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내일 이제 실업률 발표하면 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과연 지금 예상은 뭐 3.5, 3.5나 3.6인데 과연 얼마가 나올지. 어제 이제 졸트 보고서가 나와서 졸트 보고서가 이제 그래서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참 지금 미국 경제가 참 이게 지표를 믿을 수가 있는지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지표 보고 또 한번 우리나라는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환율이 그렇게 안 뛰었어요. 원래 미국 금리 올리면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나서 환율이 많이 튈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아서 지금 1320원대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일 한번 실업률 발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영상이 하나 올라갈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그런 역사 공부에 대해서 한번 올라갈 건데 그것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